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 서울 바둑의 품격과 충남 SG 골프의 대결입니다. 일단 2국 속기대국에서 충남 SG 골프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아직 1국과 3국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최정 선수가 에이스의 힘을 보여주면서 충남 SG 골프팀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1국 장고대국과 이제 막 시작한 3국 속기대국입니다. 삼국에서는 충남 SG 골프의 송일영 선수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강지수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창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판이죠. 김신영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광고를 보는 사이에 박지현 선수가 엄청난 실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글쎄요, 이거를 설마 못 보진 않았죠. 지금 축을 만약 못 봤다면 축을 못 봤는데 정말 설마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떤 수순들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제 형태가 좀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마지막 본 장면과 지금의 장면 다시 한번 대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까지 저희가 봤었죠. 네. 마지막 수가 이제 백이 여기를 찝었습니다. 원래 흙이 좀 흐름이 좋았고 우상 쪽에서 박지현 선수가 약간은 무리스러운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와서 이제 흙이 유리한 싸움인 것만은 분명했었는데요. 이쪽을 늘었습니다. 그러자 나가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었죠. 끊고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미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진행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서 그래도 예상되던 수는 이제 이런 수법이었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받으면 따고 이쪽을 두고 연결하고 물론 이것도 이제 백이 실패입니다. 근데 실전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30초. 끊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축으로 잡게 되죠. 5, 6, 그러자 이렇게 단수 치고 세정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103번 남았습니다. 네, 이 진행은 흙의 필승지세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집으로 좀 깼지만 여기가 워낙 통통하게 흙집이 불어났고 네. 흙이 선수를 뽑아서 지금 이곳까지 갔죠. 이것은 김신영 선수의 승세입니다. 우변이 상당히 집이 불어났기 때문에 과연 박지현 선수가 이 불리함을 극복해 나갈 수 30초. 있을지요. 2, 3. 지금 김신영 선수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바둑을 만들어냈고요. 두 선수가 지금까지 상대 전적이 4승 4패인데 징검다리로 한 판씩 번갈아가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마지막 승자가 김신영 선수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대국 내용으로는 처음으로 한쪽에서 2연승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장고대국에서는 김신영 선수가 포인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된 3국 속기대국으로 가보시죠. 서울 바둑의 품격의 2주전 강지수 선수와 충남 SG 골프의 2주전 송일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최근에 여자 바둑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초단 돌풍의 주역이고요. 각종 기전에서 입단하자마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에서도 여수거북선의 이슬아 선수에게 당당하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아 선수 하면 또 속기에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인데 이 만만치 않은 이슬아 선수를 상대로도 계속해서 그 돌풍을 이어갔고 송혜령 선수는 누구를 만나도 한 칸을 날릴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자 랭킹 14위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기세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중반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포석 수수는요. 최근에 유행을 하는 두 칸 굳힘으로 시작이 되었고 여기를 날일자로 두자 걸치고 받을 때 이렇게 멀리서 두었고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이 알파고 수법, 어깨 짚는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깨 짚는 수에 반응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변 쪽으로 향하는 것도 최근에 종종 볼 수 있는 수이고요. 아, 네. 밀고 받고 두니까 이렇게 호구쳐서 돌파를 해 나갔고요. 벌리자 한 칸을 하나 띄고 나서 이제 서로 간의 마지막 수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붙인 수였고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치받아서 응수를 했습니다. 삼삼 붙임도 그렇고 지금 치받는 수도 그렇고 두 선수의 강수가 나오고 있죠. 초반부터 치열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와 송일영 선수는 올해 1월 달에 한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요.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 예선 3회차에서 송일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당시가 강지수 선수가 물론 지금도 기세가 좋습니다만 한창 이 기세를 올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송일영 선수가 이 선배의 무서움을 보여준 바 있죠. 송일영 선수는 2015년도부터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거의 반 정도는 꼭 승리를 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신예지만 어느 정도 든든한 면도 갖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국 속기대국에서 먼저 승리를 확정지은 선수죠. 최정 선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국 흐름 간단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초반에 제가 저한테 좌변, 그러니까 흑한테 우변에서 좀 두텁게 시작돼서 약간씩 계속 좋았던 것 같고요. 중후반에 중앙 접전에서 잘 돼서는 확실히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이 항상 선수들이 대구를 할 때 이 선수의 어떤 그 지표를 보거든요. 초반이 몇 점, 후반이 몇 점 이런 것을 보잖아요. 아시죠? 네네.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이 평가를 한 것인데 최정 선수가 수익기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후석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상했던 결과고요. 다음 시즌 때는 포석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포석에서 멋진 모습 기대를 하고요. 네. 네, 이제 여자 바둑 리그와 다양한 다른 대회들, 세계 여자 바둑 대회 경맹을 하려면 바쁜 달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따로 준비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이 있나요? 체력이 중요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좀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정 선수 최근에 좀 흐름은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세계대회가 줄줄이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어떤 컨디션 어떤가요? 제 컨디션이요? 네, 바둑이 좀 잘 풀리나요? 평소랑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준비만 잘 하면은 올해도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또 기대되는 최정 선수입니다. 그럼 여자 바둑 리그와 함께하는 N행시 이벤트 같이 네. 해볼까요?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자 리그로 한번 잘 살려서 읽어주시죠. 잘 네.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성들이요, 자, 자신의 바둑 실력을 리그에서 마음껏 펼쳐라. 그 영광이 함께 할 것이다.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최정 선수 이름으로 참 많은 분들이 N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최정 선수로도 한번 N행시 가볼까요? 제가 짓는 건가요?
그 아래 아, 보시면 미리, 네, 네. 연결돼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잘 살려주시길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최정 선수는 정. 정말로 뛰어난 바둑 기사입니다. 아, 네, 이런 걸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좀 더 건방진 어떤 아, 거를 네. 원했는데. 아, 네. 네. 제가 하려니까 너무 아, 쑥스러워서. 네. 네. 이해합니다. 얼굴이 좀 발그레해지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정말로 뛰어난 바둑 기사 최정 선수와의 인터뷰였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수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N행시를 읽게 해야겠어요. 네, 그런데 아마 선수들이 좀 홍당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저에게 시켰다면, 만약에 저의 칭찬을 아, 네.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선수가 앞으로 자신 이름으로 네. N행시를 지은 것을 잘 살리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영신 감독님이 직접 N행시를 쓰고 방송에서 발표까지 했거든요. 네.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 봐요. 이상한 쪽으로는 좀 이렇게 원래 욕심이 나거든요. 다음 주쯤에는 준비가 되겠죠? 네, N행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실존이 인터뷰를 다녀오는 동안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강지수 선수를 뭐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제 그 자의적인 판단으로는 좀 괴물초단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물론 좋은 뜻입니다. 이 선수가 좀 이 톡톡 튀는 매력이 있고 특히나 이거 보십시오. 이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인데 시간을 저렇게 조금밖에 안 쓰면서 빠르게 작점을 하거든요. 이런 면, 이 기세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면, 그리고 어떤 바둑에서도 예측 못했던 부분에 어떤 수를 내는 면,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지금까지의 그 신예 기사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바둑 외적으로는 뭐 기세상 밀리는 건 전혀 볼 수 없는 기사네요. 네. 30초. 하나. 아직 갈고 닦을 부분은 분명히 많죠. 그런데 어떤 자신의 가치와 색깔은 분명하게 바둑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의 바둑을 처음 중계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지난해 말이었거든요. 지난해 말에 이 여자 기성전에서 강지수 선수와 최정 선수가 본선 첫 대국에서 만났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제가 보는 강지수 선수의 첫 바둑이었는데 어땠었나요? 그때 이제 강지수 선수가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제가 스승인 이용수 프로에게 전화를 걸어서 강지수 선수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데 한 방이 있고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독특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초. 보면 볼수록 둘. 정말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기풍의 소유자인가요? 네, 굉장히 빠르게 작점을 하고 압박도 잘하고요. 대신에 갑자기 허무하게 좀 바둑이 망해버릴 때도 있는데 이것은 공격적인 성향의 기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점점 노련함이 쌓일수록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지금 백여행마도 절대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송혜령 선수가 원래 제스처가 많은 선수인데 여기를 두고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뭐야라는 표정으로 네, 눈이 쳐다보죠. 잠깐 커졌었어요. 네. 지금 여기를 이으면 당연히 송혜령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웬 악수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착점들입니다. 아마 강지수 선수는 여기까지만 해두고 여기를 나갈 생각일 것 같은데요. 30초. 아무튼 한 선수가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다섯, 수가 나갔을 여섯, 때는 좀 일곱,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결정을 짓네요. 이쪽으로 흙이 올 때 여기 들여다보는 것을 확실한 선수로 만들었다는 의미, 이제 그 정도는 뜻이 있는데 한눈에 봐서는 손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강지수 초단의 색깔이고 좀 정통파 전투형, 이것이 송혜령 선수의 기풍입니다. 오늘은 정말 두 기사의 충돌이 기대가 됩니다. 자, 중앙 밀고 나오는데요.
흑의 형태를 무너뜨리면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송혜령 선수는 부분 부분의 형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반대되는 입장의 강지수 선수 기풍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오늘 봐도 굉장히 기풍적으로 흥미롭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송혜령 선수의 바둑을 보면요. 이 선수가 대국시에 나오는 제스처만 봐도 그 건전한 재미가 있어요. 여자 기사들이 사실 제스처가 많지 않은 편인데요. 네. 송혜령 선수만큼은 조금 보는 재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 뭐 아까도 중계화면에 잠깐 잡혔습니다만 항상 그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바나나 우유 오늘도 손에 들고 나타났고요. 30초. 하나, 그 참, 뚱뚱한 네. 우유요. 넷, 그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같던 목욕탕을 생각나게 하는 여덟, 그 바나나 우유. 송혜령 선수 항상 대국되면은 3번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타나죠. 네. 송혜령 선수는 이제 촐기 3번이 남았는데 강지수 선수의 생각 시간은 아직 5분 이상이 남았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지금 중앙 쪽 봉쇄는 불가능해졌고 하나, 둘, 중앙 쪽이 안 된다면 지금 이쪽 어딘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백이 이 사이를 찔러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익기를 좀 했던 시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백이 찌르고 나오는 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죠? 네, 지금 송혜령 선수가 이 수에 대한 판단을 좀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끊었을 때 당장 축장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씌우면 지금 다른 방식으로 두어갑니다.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나가서 또 나가면 결국은 이렇게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땐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 귀 쪽의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강지수 선수가 지금 여기를 먼저 갖다 붙였고 이렇게 두면 그때 돌파를 해서 끊으면 여기를 끊으면서 아까처럼 장문을 씌울 수 없죠. 네. 여기 한 점이 단수고 다음 틀어막는 걸 봐서 맛보기다. 이것이 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막질 않고 훅으로 받아갔는데요. 네, 이쪽 막는 수가 안 된다고 해서 여기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돌파당하니까 흑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송혜령 선수가 하나 여기를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깥쪽을 막으면 아까처럼 돌파는 안 되니까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 앞선 상황에서 강지수 선수가 지금 이런 데를 두는데 한 30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간은 모양으로 보면 어거지성으로 끊어가는데 이렇게 작전이 빠릅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빠르게 두고 결과가 좋으면은 다행이지만 매번 결과가 또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좀 고민이 될 법도 한데요. 이런 어려운 장면에서 이 정도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선수는 30초. 글쎄요. 전 세계를 통틀어 저는 한 2번밖에 못 본 것 같습니다. 두 네. 번이요. 다섯, 한국에서는 선흥욱 구단이 있었고요. 네. 중국의 리친청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의 강지수 선수인가요? 네, 지금 3번째예요. 3번째로 보는 빠른 손입니다. 이렇게 강지수 선수가 빠르게 두니까 오히려 송혜령 선수가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 현대 바둑은 시간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일부분으로 이제 여겨지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합이 둘, 짧아야 3시간, 뭐 길면 5시간. 다섯,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일곱, 그렇기 여덟, 때문에 시간 아홉, 사용을 어떻게 한다, 열. 시간 공격을 어떻게 한다, 2번 이것이 남았습니다. 승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는데 점점 현대바둑으로 올수록 시간이 짧아지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송혜령 선수 촐기 2번이 남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야 장고파든 속기파든 당연히 누구나가 꿈꾸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빨리 들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현대바둑에서는 장점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것보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 연습을 한다고 눈에 띄게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류 기사들도 뭐 장고파에서 속기파로 변하는 경우를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일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 이제 80년대 후반에 세계 대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 당시에 세계 대회 성적이 몇몇 좋은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본의 리나이펑 구단이었습니다. 그 리나이펑 구단 인터뷰에서 제 시간에 맞게 좀 빠르게 선택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세계 대회 성적이 좋았고요. 또 한 명의 기사는 뭐 잠깐 한 해 반짝이었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시대로 만들었던 콩지혜 선수, 그 선수가 세계 대회를 휩쓸던 시절에 인터뷰에서 본인은 원래 장고파인데 좀 더 빠르게 선택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그런 습관을 통해서 세계 대회 성적이 좋아졌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실에서도 훈련을 할 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나요? 빨리 두는 것을 뭐 사실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점점 속기 바둑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성적 내는 기사들이 착점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30초. 그렇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강진수 선수가 모양은 좀 의외의 형태로 흔들어 가는데 막상 송혜령 선수가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좀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쪽에서부터 진행된 싸움에서 흙이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기 따낸 수로 이쪽을 잇고 그랬다면 흙의 형태가 지금 이쪽은 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30초. 여기를 나갈 때 하나, 둘, 뭐 이쪽을 늘거나 하는 진행이었는데요. 이렇게 했다면 이제 귀의 뒷맛이 아주 고약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쪽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송혜령 선수가 실전의 진행을 선택했는데 이 진행이 못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저 패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 팩감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따내면 여기를 송혜령 선수가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한 팩감이 있다면 완전히 흙을 궁지로 몰아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서 이제 백은 팩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송혜령 선수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또 흙이 잘 된 형태인가요? 팩감이 없다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 여기를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냥 바로 끊어가네요. 끊어가고 이을 생각인가요? 따내는 것은 당연한데 다음 진행을 좀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바로 있네요. 아, 그냥 이렇게 두네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나갈 때 잇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진행은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다음에 여기 밀어가는 게 다 흙에 걸리니까 이 전투는 송혜령 선수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강지수 선수가 기세가 분명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다 보고 저렇게 빨리 두는 것은 뭐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약간 감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력은 참 좋은 선수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수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장고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최근엔 시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긴 바둑에서도 장고를 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빨리 두라고 해도 빨리 못 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빨리 둬서 패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선택하는 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좀 속기로 처리하는 것은 확실히 타고난 면이 있어요. 생각을 한번 시작하다 보면은 이 수에 대한 확신이 쉽게는 안 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다 보니까 송혜령 선수가 살짝 기지개를 켜면서 30초. 하나,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네, 이제는 중앙전입니다. 다음에 여기 미는 것도 흙의 권리이고 여기를 한 칸 뛰어나왔을 때 흙이 얇아 보이지가 않죠. 양쪽으로 흙돌이 있지만 양쪽 모두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백의 형태를 보면 백도 지금 여기와 여기 양쪽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뒤에 3-3을 흙이 둔다면 둘, 꽤 강렬한 노림이 남아 있거든요. 다섯, 여섯, 딱 일곱, 그만큼 이 싸움은 흙이 편해 보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받아갈까요? 지금은 뭐 아래쪽을 밀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위로 밀어도 한 칸 뛰는 자세가 다음에 여기 막는 것도 보면서 워낙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모양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는 어깨 짚는 수는 좋은 자리네요. 강지수 선수는 차라리 아래쪽을 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받으면 다음에 이쪽 행마를 하면서 여기 붙이는 걸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붙일 수도 있고요. 강지수 선수가 고민을 하는 가장 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를 따내보네요. 묘한 타이밍입니다. 흙으로 하여금 좀 반발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에 따냈어요. 지금 장면에서 흙이 이쪽을 밀어가는 수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거든요. 늘면 아예 틀어 막아서 여기 따내는 게 물론 중앙 쪽의 빵 따냄이긴 합니다만 형태가 백돌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빈 삼각으로 따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섯, 반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여덟, 반발하죠. 이쪽을 밀어가면 지금 송혜령 선수가 이런 강수까지도 생각해보고 있을지. 지금 실전은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치봤습니까? 네, 치받았어요. 당연히 흙은 막아갑니다. 이 한 수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빠른 선택을 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를 밀어가는 수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늘고 이쪽을 밀어 올리는 게 있어서 여기와 맞보기로 한다면 하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런 수읽기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패스입니다. 모양상 백이 안 된다 해서 읽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뛰었어요. 이거는 근데 네, 백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측을 틀어막는 자세가 워낙 좋은데 지금 여기를 따냈다가 흑이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백이 여기를 둬서 흑이 밀고 여기를 막으니까 이렇게 따낸 거랑 똑같습니다. 이쪽만 보면 백이 굉장히 당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30초. 송혜령 선수가 불만이 없습니다. 셋. 백이 얻은 게 없는 진행이네요. 이런 단수 맞는 자리도 참 아픈 곳인데요. 네, 지금 좌변 쪽의 흑의 형태가 굉장히 크게 나면서 좌상 쪽에 백이 근거가 없죠. 바둑은 송혜령 선수가 조금 우세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따냈는데 여기를 해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30초. 그럼 여기 따낸 수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반에는 상대의 속기도 그렇고 바둑 자체도 상대가 워낙 강수로 돌진하니까 송혜령 선수가 좀 당황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이제 다른 곳부터 풀어가고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에 한 수를 투자했는데요. 송혜령 선수도 지금 이쪽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그래도 따내는 게 귀 쪽의 뒷맛을 노리니까 자체로는 두터운 자리인데요. 그리고 따내고 나서 백이 이쪽으로 행마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밀어서 아직 못 살아있는 하변의 백돌에 기대면 생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 수는 약간 자중한 느낌이 있고 송혜령 선수가 지금의 흐름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이 따내는 건 큰 위력이 없나요? 뭐 작은 자리는 아닌데 여길 따낸다면 흑은 또 다른 곳을 향하면 되니까요. 따내면 이런 자리가 좋네요. 이런 데를 둬서 그다음에 여기 가르고 나오는 걸 보고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도 아직까지는 백돌이 미세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냥 따내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응수를 찾아봤던 시간이었고요. 어차피 이곳은 지금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칸 띄어도 이쪽으로 붙이면 별다른 수가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 여기를 따내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선 따냈습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돌통은 손이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예전에 그 삼초서라는 별명이 있었던 속기파로 유명한 손오공, 30초. 천흥국 구단도 이제 손이 먼저 빨리 나가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대국시에 염주를 들고 두기도 했었는데 아, 만약에 강지수 선수가 본인이 이 속기가 조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그런 식으로 자신을 자중시키기 위한 뭔가를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좌변 쪽으로 한 칸 더 들어갔습니다. 30초. 하나, 삼국은 아직 진행될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강지수 초단과 송유령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충남 SG 골프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2라운드 2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국 속기대구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송유령 선수와 강지수 선수입니다. 네, 지금 몇 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쪽 패를 따냈을 때 이곳으로 강지수 선수가 팩감을 사용을 했고요. 송혜령 선수가 받으니까 여기를 따내고 여기를 두니까 좌상 쪽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기분 좋은 자리죠. 소리를 드높이며 이곳을 착점하고 붙였습니다. 지금 아래쪽의 백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 칸 띄는 순간에 여기와 여기를 흙이 맛보기로 본다면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집이 확실하게 나 있어야 이 백돌은 완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30초. 날일자를 쉬어갈 때 손이 경쾌했던 거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 쪽에 한 집이 확보가 되어야 백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강지수 선수가 그쪽으로 한 점을 잡았고요. 딱 이 정도만 해도 송혜련 선수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선도 그렇죠. 지금 하변을 노리면은 백이 한 집밖에 30초. 없는 건 하나, 맞는 건가요? 셋, 넷,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여기 한 집이 있는데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안 잡히죠. 여기는 뭐 아무리 바깥쪽에 두터워도 뒤로 있고 장문으로 한 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송유령 선수 그렇기 때문에 손을 돌렸습니다. 좌상기 쪽인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지수 선수의 수는 정말 한 수도 못 맞추겠어요. 이런 수가 있습니까? 여길 치받아서 송혜령 선수가 백이 약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강공입니다. 아, 진짜 백이 엷은 자리 아닌가요? 와, 30초. 열죠? 하나, 둘, 여기 젖혀서 나오면 넷, 다섯, 이수 자체가 뭐 여길 끊어가겠다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끊었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있고 이쪽을 끊어서 이건 누가 봐도 백이 크게 망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구 차서 나오는데요. 여기 찝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형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삼십 초. 끊는 것을 노리기보다는 강지수 선수는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두텁게 여기 상하를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었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돌이 여기에 오는 순간 이쪽 젖히는 수가 통렬해집니다. 원래는 내려서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여기를 끊어서
다 돌려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럼 흑은 지금 좌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치받아서 다섯. 지키나요? 여섯, 네, 치받아서 지키자. 애초에 이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흑의 형태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는데요. 상변을 들어갔고요. 그런데 흑이 이런 데를 젖혔을 때 여기를 단수 치면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흑이 이렇게 30초. 밀어가고 여기 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둘, 흑도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네. 형태는 아닙니다. 손이 정말 빠릅니다. 조금만 더 빨리 나오면 상대보다 먼저 두겠어요. 송혜령 선수가 돌을 놓고 돌통에 손이 돌아가기 전에 강지수 선수의 돌이 두어져요. 따고 똑같이 뭐 이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흑이 이쪽을 이제 꼬부려서 진행을 시키는데 백돌 전체가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를 따냈을 때에도 약간의 그 짐이 있고요. 네, 바둑은 계속해서 송혜령 선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송혜령 선수가 중반 이후에 계속 냉정함을 뭔가 유지하는 듯 했는데 네. 방금 전의 착수에서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꼬부리는 수죠? 이수는 이제 막으면 여기를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인데요. 뭔가 확신이 선체에 착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송혜령 선수가 약간 아쉬움을 표시하는 부분은 여기를 메우는 순간 여기는 기분이 좋지만 백이 이쪽으로 이었을 때 흑은 늘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을 선수로 당할 때는 이수가 자충입니다. 중앙으로는 돈이 될지 몰라도 이 변과 귀 쪽으로는 30초. 좀 피해가 있는 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흑도 강하게 선택을 한다면 여기 따내는 선택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끊는 것을 봐서 백이 이 연결을 하면 그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는데 백이 쉽게 연결해주지 않는다면 흑도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좋다고 보는 송혜령 선수는 거기까지 두진 않았습니다. 속기대국은 좀 더 진행시키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네, 남았습니다. 이제 송혜령 선수 마지막 출기입니다. 장고대국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마지막 장면에서도 SG 골프팀의 김신영 선수의 필승지세였는데요. 네. 그 흐름 그대로 김신영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후 변화가 크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충남 SG 골프의 김신영 선수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승부도 가려졌는데요. 2라운드 2경기는 충남 SG 골프의 승리로 결정이 된 가운데 개인 승수 이제 무시 못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상대 속기대국 송혜령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대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팀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둑 자체가 워낙 뭐랄까요? 어디로 칠지 모르는 그런 매력적인 한 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둑 자체가 재밌는데요. 실전은 송혜령 마지막. 선수가 여기를 호구로 하나, 받았고 둘, 이쪽을 셋, 이겼습니다. 지금 여기 패에 들어가는 게 흙이 다섯, 부담으로 남게 됐죠. 여섯, 일곱, 여덟. 결국 거기를 이어요. 네. 이런 진행이라면 확실히 송혜령 선수가 지금 이쪽에서는 행마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애초에 여기를 밀어서 받을 때 이렇게 붙여서 나왔다면 여기 찌르고 들여다보는 교환이 없는 상황이었죠. 여차하면 뭐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 형태고 여기 자충 교환도 안 돼 있고 이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둘, 일단은 부분적인 행마에서는 셋. 조금 당했고 약간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강지수 선수가 뭐 이런데 또 이쪽 패 거들떠도 안 보고 바로 계속된 강공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거는 흙이 화를 안 내면 이상한데요. 단수 치고 이쪽을 잇고 넘어갈 때 이쪽을 밀어서 다음에 이쪽을 가르는 걸 보면서 빠져나온다면 둘, 셋. 수법 자체는 뭐 백이 그렇게 좋은 수법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가만히 늘었네요. 이제는 백도 있게 돼서 흙이 여기에 밀 때에는 아까 단수 친 것보다는 조금 못하긴 합니다. 네, 이었는데요. 이 진행은 약간 백이 잘 됐어요. 송혜령 선수가 좀 안정적인 수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초반에 좀 기분 맞아. 좋음은 송혜령 선수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건가요? 셋, 넷. 워낙 흐름이 좀 급변하고 있어서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상 쪽 형태만 보면 흙이 굉장히 당했죠. 이렇게 되다 보면 승부 모르겠는데요. 아직 우하 쪽에 뒷맛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 국면이 아닙니다. 당장 여기를 찝으면 크게 수가 나죠. 흙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서 받자니 여기도 당하고 이쪽으로 받자니 여기를 막혔을 때 이쪽 모양이 지금 너무 깔끔하게 백이 잘 틀어막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약간 그 중반 이후에 확실히 우세하다고 송혜령 선수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좀 상대의 속기에 계속 기가 눌리고 좀 후퇴하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송혜령 선수 일단 냉정을 되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강지수 선수의 이 속기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한 판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저변은 받아야 되죠. 마지막. 네, 받아야죠. 하나, 둘, 셋, 넷.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응수법을 찾았습니다. 송혜령 선수. 일단 백도 여기는 한번 젖혀보고 싶네요. 응수를 물어보고 30초. 싶습니다. 여기를 늘면 그때 둘, 이쪽으로 가면 셋. 되고요. 넷, 다섯, 여섯. 그냥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호구를 당하는 것보다 방금 전 자세가 좋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당장 수는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있어야 여기를 막을 때 젖혀 있지 못하는 것도 젖히고 단수 친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어서 처리를 하고요. 상변이 어떻게 보면 좀 허해 보이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받아가야겠죠? 바로 다음에 이제 백이 그쪽으로 향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네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송혜령 선수가 꽤 여유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쪽에서의 처리도 흑이 확실하게 당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당해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아, 네. 이제 모르는 승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한 번 시작하겠네요. 강지수 선수는 상변을 지켰습니다. 두 선수 입장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지수 선수는 나빴던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고를 외치면서 강수 일변도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제동을 걸어서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요. 송혜령 선수는 상대 기에 좀 눌려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냉철하게 형세를 판단해서 버틸 땐 버틸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두 선수가 이 전과는 좀 다르게 이 30초.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우하 쪽의 뒷맛입니다. 분명 수가 날 텐데 어느 정도로 수가 나고 결과적으로 이곳의 진모양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이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백이 이쪽을 젖혀서 받을 때도 그렇고 흑이 역으로 여기를 밀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환을 시키고 안정을 꾀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이쪽에 사활이 약간 관건인데 하나 교환을 시켜두고 아직까지는 여기 치중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을 받되 여기만 완벽하게 살아있다면 이런 곳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곳으로 받는 게 더 득이 될 수 있거든요. 아, 변의 다음에, 영향력이 네. 달라지겠네요. 이쪽 젖혀있는 것도 선수니까요.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사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먼저 마지막. 한번 한 칸을 하나, 띄었습니다. 둘, 셋, 넷. 이곳까지 선수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백이 뭔가를 요구하고 흑이 받아주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그 기세 그대로 지금 강지수 선수는 좀 받아달라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받았어요. 지금 송혜령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뭔가 계속 당하는 것 같은데
흐름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지금의 흐름은 좀 느끼고는 있는 것 같죠. 아,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제 수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지키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한 템포 빠른 강수입니다. 좀 상변도 확실치 않고 우변도 확실치 않은데 네. 여기서 거길 붙여갑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백의 승부수네요.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은 자리가 두 군데나 있었는데요. 지금 우변 형태가 여기 치중 가면은 완전히 흔들리는 형태인데 아무튼 마지막 앞으로 국면은 요동치겠습니다. 네. 상변과 우변도 아직 정리가 필요하지만 가장 변화가 궁금했던 우하기 쪽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우하기 쪽 정리에 따라서 또 형세가 많이 30초. 뒤바뀔 텐데요. 강지수 선수와 셋, 송혜령 선수의 대국입니다. 다섯, 자, 이국 여섯, 일국 장구 대국을 여덟. 승리를 하면서 팀 승부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충남 SG 골프의 김신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국 흐름 한번 총평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금 끝나서 정신이 없는데 초반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흙이 처음에 좀 좌변에서 지빈하면서 잘 풀려서 중반에는 두텁게 두면은 집이 많아서 편하게 뒀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선수가 장고 대국인데도 초반부터 그 대국 내용도 격렬했고 굉장히 빠르게 흐름이 진행됐단 말이죠. 뭔가 항상 박지현 선수와 대국에서는 이런 치열한 승부, 어떤 기세의 충돌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어떤가요?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치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냥 한 선수 최선으로 두자고 생각하고 뒀고요. 15년도에 제가 지연이한테 여룩수전 결승전에서 진 게 있어서 네, 이번 판은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 네, 서력전이었네요. 네, 그렇네요. 그 당시에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이제 패한 적이 있잖아요. 두 선수가 지금까지 4승 4패로 상대 전적에서 평행을 이뤘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좀 뭐랄까 이번 대국을 앞두고 박지현 선수의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가 수익이 한 곳에서라도 좀 잘못 읽거나 실수 한 번 하면 그냥 펀치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아서 네 정말 한 선수 조심히 놓습니다. 아, 네, 심혈을 기울이는 한 판이었네요. 김신영 선수에게는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목표가 뭔지 몇 승 정도 하고 싶은지 한번 알려주시죠. 이렇게 따로 목표는 없고 작년에 제가 50% 승률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잘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여자 바둑 리그와 함께하는 N행시 이벤트 한번 가볼까요? 김신영 선수는 잘 살려주시겠죠? 그 앞선 최정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최정 선수가 그냥 국어책으로 또박또박 읽기만 했습니다. 김지영 선수는 좀 더 이제 잘 살려주길 기대하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바리로 삼행시 가보겠습니다. 여, 여자 바둑 기사는 아름답다. 바, 바로 지금 시작이야. 리. 리얼하고 치열하네. 네. 최정 주변에서 선수는 좀 약간 더 이제 감정을 실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웃고 있네요. 네. 네, 삼행시 읽어주신 거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김신영 선수가 확실히 더 잘 살려줄 것 같죠? 네, 뭔가 좀 감정적으로 읽었어요.
방금 전에 뭐 인터뷰에서는 화기애애했습니다만 지금 형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30초. 완전히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다섯, 우변과 귀가 일곱, 어떻게 된 여덟. 거죠? 여기를 이제 갖다 붙였을 때까지 저희가 봤잖아요. 그 뒤에 진행을 보면 여기를 두고 송혜령 선수가 이제 부분적으로는 뒤로 후퇴를 했지만 결국은 부분적인 백도는 살려주더라도 그 이후에 우변 쪽에 약한 백도를 이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지금 젖히고 끊어간 장면입니다. 이쪽 전체 흑도는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끊었습니다. 이거는 네, 백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강지수 선수 생각은 하나, 여기를 젖히면 자체적으로 쉽게 살았지만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우변이 다 다치고 여기를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진행을 선택을 못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처리라면 뒷맛이 있었는데도 그곳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다시 그쪽을 젖힙니까? 좀 송혜령 선수 표정에서도 이게 뭐지 싶은 표정인데 지금은 100이 이상해요. 네. 지금은 찝는 수까지 두어진 상태잖아요. 네, 지금 이 교환을 시키고 여기를 젖혔는데 뒤로 후퇴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아까도 흑이 둔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수와 이수의 그렇죠. 교환이거든요. 하나, 당연히 흑이 유리한 싸움이죠. 일단 지나가는 길에 흑은 뭐 이런 곳 한 번은 안 때릴 이유가 없고요. 거기서 패를 양보한다면 백이 애초에 건드린 게 손해이기 때문에 백은 계속 패를 해야 되는데 흑은 이 패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이런 데를 두면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런 데 패감을 사용하면서 둔다면 백이 한 수로 이곳 사활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바둑은 송혜령 선수의 흐름입니다. 가만히 꽉 있네요. 네, 이어서 전개하네요. 여기는 네, 송혜령 선수도 사실 안 밀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나와 있어야 네,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어야 마지막 나중에 하나, 이곳 패를 하다가 둘, 흑이 이쪽을 단수 셋, 치면 넷, 양패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물론 지금도 뭐 흑이 안 좋은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강지수 선수는 뭐 바둑이 지금은 쉽게 가서는 필패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흔들어 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뭐 송혜령 선수가 좋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네, 흐름이 갑자기 백이 많이 꼬였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후에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이쪽에서 마지막 처리는 흑도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형세는 흑이 마지막. 3칸이네요. 네, 흑이 좋죠. 셋, 백이 여기서 네. 망했으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아직 상병 쪽도 여전히
백이 불확실한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는 여기는 좀 중심에서 한 켠 벗어나 있고요. 이쪽 처리가 관건입니다. 지금 흑의 처리가 이쪽 마지막 부분은 깔끔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였을 때는 백이 한 수로 해소가 안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내려서면 끊는 걸 보면서 이쪽 있는 걸 맛보기로 하면 얼추 사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자세가 백이 살짝 숨통이 튀었어요. 뭐 그렇다곤 하지만 팩감 자체가 지금 송혜령 선수가 하나, 둘, 이런 데가 다 선수고 여기를 단수 치면서 팩감을 사용해도 자체가 두터우면서 이쪽 백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걸 견디면서 이 패를 이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나 이 바깥쪽과도 합쳐지면은 그렇게 개운한 상황은 아니네요. 네, 분명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형태가 뭐 전혀 개운함과는 거리가 멀죠. 자체 모양만 봐도 지금 이곳에 이제 패를 따내고 진행을 시킬 때 흑이 여기를 늘면 여기 단수는 선수입니다만 어차피 결국은 여기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봤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런 곳을 이제 교환을 시켜야 합니다. 흑돌이 여기 온다면 또 여기가 패가 30초. 아니죠. 하나, 지금 뭐 여러모로 셋, 되게 괴로운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솔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185수가 진행되었는데 강지수 선수가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시종일관 좀 빨리 두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흔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하 쪽에서는 강지수 선수가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형세는 송혜령 선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과연 강지수 선수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갈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2라운드 2경기입니다. 삼국 속기대국 2주 전 송혜령 선수의 사전 전력 분석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고른 평점을 받았지만 특히 수익기에서 이제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멘탈에서 이제 7.3점을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여자 바둑리그에서 송혜령 선수가 후반 역전패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유가 있었는데요. 서울 바둑의 품격 2주 전 강지수 선수 역시 멘탈 부분에서의 점수가 좀 낮습니다. 네, 수익기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선수의 어떤 빠른 착점, 결단력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수익기는 빠르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약간 경솔한 면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매력입니다. 네,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죠. 네, 이제는 우변패가 좀 더 선명하게 어떤 형태인지가 그려졌어요. 여기 느는 수를 이제 팩감으로 사용을 하고 따내니까 이제 이쪽 뭐 백도 그 전에 여기 팩감도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마지막 수가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교환을 시키고 이쪽을 받았거든요. 여기 단수 치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변패만 백이 이긴다면 뭐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 나가게 되지만 이 패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패인데 이쪽 부분의 패감을 백이 견디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송혜령 선수의 표정에서도 약간 드러나지만 원래는 송혜령 선수가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찬스는 많았어요. 그 전에 여기를 마지막 밀었어도 그랬고 하나, 여기 둘, 젖힌 수도 셋, 다른 처리가 날 것 같고요. 여기 늘어간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를 내려서서 진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 교환이 만약 없었다면 흑은 이쪽으로 느는 수가 있었거든요.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죠. 그럼 어차피 백이 이어도 흑돌이 여기 없다고 해서 백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끊어가는 걸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등을 지금 놓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흔들림이 있었지만 네. 그런 걸 놓쳤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마지막 제스처만 보면 둘, 오히려 송혜령 셋, 선수가 넷, 불리한가 다섯. 이렇게 보였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서로 잘 둔다면 백 쪽이 더 위기입니다. 앞으로 몇 개 확실한 팩감을 봤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다음에 따낼 때 여기 팩감은 백의 30초. 확실한 팩감이고 하나, 따낼 때 둘, 여기 먹여치는 게 흑의 확실한 다섯. 팩감이죠. 여섯, 일곱, 좀 치중에 대해서 그쪽을 따내서 이건 또 하나의 승부수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확실한 팩감을 사용하면서 갔을 때는 백은 앞으로 여기 하나, 여긴 뭐 대학수이긴 합니다만 사용한다면 이제 둘, 셋 정도인데 이곳을 째고 나오는 팩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지수 선수가 지금 이 치중에 대해서 이쪽을 따냈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 마지막. 못했던 흐름인데요. 하나, 이제 둘, 뭐 여기 두면 깔끔하게 다 잡혔으니까 여기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요. 대신 중앙이 좀 달라지나요? 근데 중앙이 달라진다고 하기에는 여기 2점 잡는 것, 여기 한 집 내는 것, 여기 한 집 내는 것, 여기도 있고요. 여기 패도 있습니다. 중앙도 아직은 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는 흐름은 절대 아닌데요. 이거는 어차피 백이 불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방금 전의 젖으로 흑의 승리가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흑을 네. 공격하기가 다섯, 만만치 여섯. 않은 상황이군요. 이러고 좌변 쪽을 갔어요. 흑이 다음 백이 이제 막는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흑이 이제 이런 데를 밀어서 진행을 시키면 다음에 여기로 올라서는 순간 지금 이 패도 남아있죠. 여기도 아직 마지막.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 둘, 확실한 흑의 우세입니다. 네, 그 자리도 뭐 지금은 귀의 뒷맛을 노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다 깔끔한 결정 지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서른 집이 좀 강하고요. 35. 100집을 좀 잘 쳐주면 한 하나, 둘, 44집 정도 납니다. 흑은 흑집은 54집의 흑선이거든요. 이건 송혜령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우아기에서의 백의 둘, 처리는 셋, 아쉬움이 넷, 큰 곳이네요. 다섯, 지금 처음부터 여섯. 보면요. 여기 한 점을 빵따내했다 뿐이지 여기가 전부 다 들어왔잖아요. 원래는 백이 여기를 차분하게 받아주고 나서 흑이 이쪽을 지켜도 귀 쪽으로 뭔가를 할 여지가 있었고 참 뒷맛이 고약한 자리였는데 건드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네, 어렵죠.
근데 지금 형제 판단이 아직 잘 안 된 걸까요? 지금은 되든 안 되든 여기는 맞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해소하고 넣으니까 따냈습니다. 강지수 선수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풍의 소유자인데 네. 분명히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선 이스라 선수와의 대국도 그랬었고 다른 기전에서 보여주었던 강지수 선수의 어떤 압박하는 모습 뭐 그런 것 등은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좀 쉬운 실수도 많이 나오고요. 하나, 둘, 너무 빠른 셋, 선택을 하다가 쉬운 넷, 실수도 이 다섯. 판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확실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보완이 된다면은 워낙 독특한 기풍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더 뛰어나가는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여기를 끊는 것도 집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공배와 비슷한 자리입니다.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이어야 되고 여기를 치받으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흑돌이 거의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공배 같은 자리인데 뭔가 약간이라도 변화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일단 흑돌을 차단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 흑이 제대로만 응수한다면 큰 위기가 없을 것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혜령 선수가 이쪽을 끊고 따내서 계속 패를 진행을 시키다가 따내면 이제 여기를 잇고 마지막 하나, 둘, 패가 되는데 셋, 이런 데가 지금 손해가 다섯. 아니면서 다 패감이니까 기분이 좋고요. 지금 저런 자리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 패 자체도 지금 질지 의문에 패를 진다고 해도 흑이 젖혀 이어서 받는다면 이 단수를 방비하면서 다음엔 부담 없이 이 패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바둑은 뭐 거의 흑승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패가 진행되고 있지만 흑이 편한 패고요. 네, 지금 저 패를 백이 이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곳 끊는 것, 치받는 것 전부 흑이 손해가 아닌 기분 좋은 패감입니다. 패가 아니어도 흑이 충분히 두고 싶은 패감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들여다봤다면 이쪽으로 붙이고 패감을 쓸 수도 있었네요. 근데 뭐 승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흑대마를 봤을 때에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네 군데나 한 집을 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흑 집을 공략해 가도 흑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네요. 네. 흑은 이런데 다 패감이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송혜령 선수가 지금 이곳 패감을 사용하면 여기 찝고 치중 가는 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껴두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이 흑돌만 별 탈이 생기지 않는다면 흑승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송혜령 선수가 뭐 이수 자체는 끝내기 팩감인데 사용을 했고 강지수 선수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베개 팩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송혜령 선수는 그냥 패를 양보하네요. 돌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 즙을 확실히 만들어뒀고요. 네, 지금은 미세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석을 송혜령 선수가 4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사석을 친다면 5, 13, 20. 마지막 흑집이 한 60집 정도 나고요. 100은. 한 42집 정도 차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는 송혜령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반 넘어오면서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이 판을 통틀어 최대 위기였던 순간은 이쪽에서 이 미는 수를 보지 못해서 굴복을 하고 여기서 좀 당하면서 그때가 이제 가장 위기의 순간인데 오히려 가만히 놔뒀다면 송혜령 선수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려운 자리를 강지수 선수가 한 템포 빠르게 승부를 걸어갔다가 거기서부터 국면이 결정이 되었죠. 넷, 5, 6, 7. 차근차근 끝내기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네, 역끝내기 자리를 두어갔고요. 송혜령 선수도 가장 성적이 좋을 때에 비해서 랭킹이 조금 떨어져서 현재 14위인데 이 선수도 자신의 색깔만 찾으면 한 방을 보여주는 선수이고요. 송혜령 선수가 좀 단점으로 꼽히는,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역전을 허용할 때가 많은데 네. 마지막 그런 부분, 어떤 집중력과도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잘 보완을 한다면 이 선수도 확실히 지금 랭킹보다는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강지수 초단은 랭킹권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여자 랭킹 16위가 됐네요. 강지수 선수가 아직 기본 판수를 모두 채우지는 못했고요. 이제 기본 판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임시 점수가 현재 네, 랭킹 16위입니다. 네. 끝내기는 또 빠르게 들어갑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송혜령 선수가 좀 더 정확하게 수순을 진행시킨다면 네. 여기를 하나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찝고 이렇게 치중 가는 게 좀 더 깔끔한 형태가 되는데 지금 뭐 차이가 좀 나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약 20집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덤을 재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차이이고, 뭐 송혜령 선수 아까는 유리한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확실한 마무리가 안 지어지자 30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계속 지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셋, 표정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이제는 여섯,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 여덟. 서울 바둑의 품격의 송태곤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 것이 이 강진수 선수가 어떤 성적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게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선수가 아주 좋은 기세를 타서 아주 좋은 폭발적인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고 한번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네. 좀 톡톡 튀는 선수라서 이 선수를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 이게 아마 바둑의 품격팀의 1년 농사를 결정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병 선수인 헤이자자 선수를 그렇죠.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바쁜 선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바둑 리그에 많이 출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인터뷰는 뭐 송태곤 감독도 밝혔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딱 이제 기용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또 하나의 관전거리입니다. 지금 뭐 큰 자리가 거의 없죠. 여기가 좀 큰 자리일까요? 가장 큰 자리여봤자 지금 네 집이 채 되지 않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표정이 참 많네요. 네. 지금 뭐 어려운 자리 없는데요. 이런 데 두면 다음에 여기를 하나 하고 나서 여기를 찔러 들어가는 끝내기가 기분이 좋아서 보기보다 큰 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이 자리가 더 크진 않죠. 이 자리는 한 세 집 조금 강한데 여기는 최하 세 집에 여기까지 한다면 네 집도 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뭐 이런 데가 이제는 남은 큰 자리가 되겠고요. 네. 지금도 이 흑돌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게다가 여기를 단수 칠 때도 백이 이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흑 대마를 신경 쓰면서 끝내기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남은 여덟. 끝내기 자리 크기 순으로 차분히 두어가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충남 SG 골프팀 모든 전문가가 꼽은 최고의 강팀, 우승 후보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1라운드에선 패했단 말이죠. 하지만 2라운드에서는 지금 완봉승 직전이고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2라운드부터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수 선발식 때 이 감독님들 인터뷰를 할 때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이 충남 에스지 골프를 좀 견제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들을 하셨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최정 선수가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는 2위 그룹과 현격한 격차를 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를 보유한 팀이 우승 후보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SG 골프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바둑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송혜령 선수와 김진영 선수를 보유했고 그 외 용병 선수로도 뭐 거의 20년 넘게 여자 바둑계 전설로 남아있는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를 영입을 했으니까요. 네. 당연히 강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팀은 최정 선수가 2016년에 14승 2패, 2017년에 16승 2패, 또 올 시즌에도 현재 2전 2승이거든요. 확실한 1승 카드 뒤를 누가 받쳐주느냐, 둘, 이것이 뭐 중요할 셋. 수밖에 없겠는데요. 넷, 받쳐줄 다섯. 선수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많지만 뭐 확실한 1승 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신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가 뭐 좁게는 팀 내에서의 주장 경쟁을 펼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최정 선수의 뒤를 받쳐서 나도 1승 카드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바둑의 품격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지현 선수, 이 주장으로서 최근에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선수가 살아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이영주 선수도 가장 그 컨디션이 좋을 때의 모습을 찾는 것,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강지수 선수의 매력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팀은 그래서 좀 도깨비 팀으로 분류가 됐었죠. 감독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이 마지막 남은 큰 자리이고 이제는 뭐 전혀 어려운 끝내기도 없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보이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 쓴 건 아니겠죠? 강지수 선수가 너무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한 곳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내기에서도 오히려 차이를 더 벌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변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둑에서 이 기풍이라는 것, 그리고 기질, 어떤 두는 습관, 스타일 이런 것은 딱히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장일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강지수 선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오늘 강지수 선수의 수를 잘 못 맞추신 거죠, 그럼? 뭐 이 수가 좋다, 이 수가 나쁘다를 떠나서 강지수 선수가 어떤 생각하는 발상이나 이런 것이 분명 천재적입니다. 좀 범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법을 많이 구사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기풍은 매력적이고요. 대신에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두 선수의 기풍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투형과 정통파 전투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송혜령 선수가 국면이 정리되어 나감에 따라서 확실히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내고 그것을 쭉 유지하면서 마지막에는 큰 차이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럼 강지수 선수는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본인의 습관으로 본다면 다른 이제 남자 초일류 기사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요. 커제 선수도 현재 세계 탑을 다투는 선수입니다. 박정원 선수와. 하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속기파라도 승부처에서 자신이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이럴 때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국면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은 좀 더 노련해진다면 강지수 선수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결국 개가까지 가네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개가를 합니다. 네,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반면으로 수무집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과는 알고 있겠지만 강지수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패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100의 사석을 다 못 내웠는데요. 지금 흑이 사석이 9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25집이 차이가 났어요. 18집 반 차이입니다. 불타오르네. 한국까지 끝이 났습니다. 충남 SG 골프의 송혜령 선수 18집 반 승리로 승부 가져가네요. When I wake up in my room, 난 뭣도 없지, 뭣도 없지. 해가 지고 난 후. 2라운드 2경기는 충남 SG 골프의 3대0 완봉승입니다. 오늘은 1국부터 3국까지 이 볼거리가 이 개성이 확실한 판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남 SG 골프팀으로서는 사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하루인데요. 3연승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것도 승리도 뭐 물론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도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좀 확실한 승리로 가져간 것이 다음 라운드부터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신에 서울 바둑의 품격은 이제 다음 라운드부터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까지 패했고 게다가 완봉패를 당했단 말이죠.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주장 박지현 선수부터 해서 다음 라운드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쨌든 앞으로는 자신의 기품과 색깔 그리고 실력까지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결을 펼친 두 팀은 3라운드에서 만나게 되겠고요. 내일은 2라운드 3경기입니다. 자, 인제 하늘내림과 부안 곰소소금의 만남인데요. 이 대결도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의 모든 대결이 그랬지만 사실 예측한 대로 흘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네. 때문에 이 대결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재밌는 대결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2라운드 3경기가 진행됩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